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증권통에서 HS세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건설입니다. 37,3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장 손실 구간 지금 있으십니다. 현대건설 8.91% 빠지면서 38,300원에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36,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연초에 바닥 딛고 잘 올라오다가 오늘 많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21선 이탈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련해서 또 건설 업종 전체적으로 오늘 많이 빠졌는데 뭐 중동 발주 이런 게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장 건설 업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청자님도 건설 쪽을 갖고 계셨지만은요. 지금 앵커님께서도 중동 발주 감소 리스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결국에는 기름을 팔아서 자기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발주가 나올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잠자는 미국 코털 한번 건드렸다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었죠. 중동 국가들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이제 어떤 석유 전쟁 가지고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중간에 파산한 데가 있지만은 살아남은 업체들이 더 강한 경쟁력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어떤 유가를 움직였던 거대한 힘들 그쪽이 지금은 미국의 승리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중동 국가들도 또 어려움은 계속 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를 들어 올릴 만한 모멘텀은 현재로서는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도 이제 건설주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이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경박단소한 산업으로 이미 옮겼어요. 그래서 애들 먹는 분유 이렇게 뭐 가벼운 거, 분유 가볍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미 세상은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무거운 거, 돌덩어리들을 껴안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죠. 특히나 최근 같은 때 평생 소외되다가 살짝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되나 보다라고 해서 달라붙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길게 봐서는 그 짧은 반등이었다. 다시 원위치 되거나 올라가더라도 그 폭은 매우 작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37,000원 정도 사셨으니까 요 정도는 제가 뭐 저 앞에서 뭐 6만 원에 샀다 이러면은 지금 딱 50% 손절 하시라라고는 참아 못하겠고 마음이 약해서 저도요. 지금 뭐 그래 봐야 1,000원 손실 보신 거니까 나오시고 다시 생각을 좀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프레임은 제발 좀 벗어나서 미래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지금 뭐 알파고랑 구단이랑 바둑을 뒀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 현실에서 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이 현실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땅을 파고 이런 쪽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분명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 종목들 진단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차장님께서는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 부자 되는 법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코라우홀딩스고요. 9,9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코라우홀딩스 오늘장 2.12% 빠지면서 9,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0일선까지 이탈하면서 모든 이평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코라홀딩스 다시 좀 상승 추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라홀딩스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지금 최근에 사신 거기 때문에 뭐 큰 관계는 없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이 좀 싱싱할 때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코라홀딩스가 2012년도에 뭐 4, 5천 원 해가지고 이제 3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에 뭐 라오스니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한테 진짜냐? 저도 막 그런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4년 전에는 아니더라. 가봤더니 아니더라. 라고 이제 제 주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었는데, 과거에 2012년도 이쪽에 라오스에 뭐 오토바이, 차 이런 걸 팔아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세일즈가 되고 한 시대를 풍미를 했었죠. 2013년까지 한 2년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려온 건데 코라홀딩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식이 요구하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참 올라갈 때 거기에 또 편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라홀딩스가 매년 330억, 390억, 300억대 이렇게 이제 400억 조금 안 되게 한 10% 남짓한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4천억이 넘고요. 그러면은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프리미엄을 부여받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가격에 있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어떤 시청자 이렇게 게시판 올라온 종목 중에 어떤 분이 오리온이라는 걸 한 90 몇만 원에 이제 사셨다고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오리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매일 유업 같은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오리온은 안정적인 이제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이 요구하는 더 큰 이익을 내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일 유업은 매출 1조 중에 분유 매출, 중국에서 분유 매출 기껏해야 150억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실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라고 다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라는 걸 듣고 와서 그러면 저게 200억, 300억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다. 이 주가는 어떻게 되겠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보여진 답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코라홀딩스도 지금 다 답이 나온 상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도요. 산에 올라간다고 쳐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꼬마를 데리고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산이라는 것은 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내려오는 뿐이 없어요. 거기 산 위에서 뭐 댄스를 출 것도 아니고요. 내려올 것 뿐이 없어요. 그런데 코라홀딩스가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될 거다라는 꿈으로 많이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삼산,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마치 자기가 무슨 히말라야의 무슨 봉처럼요. 이렇게 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큰 시세, 이제 산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실적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새롭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이슈를 몸소 받지 못하고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수준일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뭐 매일 유업의 그런 어떤 뭐 샘플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갖고 계셔봤자 별로 돈은 안 되실 것 같다. 나오셔도 억울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라홀딩스도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증권통의 아차바라이거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화학입니다. 30만 9천 원에 매수하셔서 70% 비중 두고 계신데요. LG화학 오늘장 1.66% 상승하면서 30만 7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승하면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없고요. 손절할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제일 잘난 종목을 가지고 왜 손절을 고민해요. 이게 아까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도 있었지만은 가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세요. 손절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주식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올라올 적에 한 45도 각도로 평평하게 올라왔거든요. 평평하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쉰다라는 얘기예요. 곧 휴식을 의미하고 거기서부터 45도에서 각도를 높이면 이건 난 대놓고 가겠다라고 뭐 차트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LG 화학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뭐 2차 전지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각국의 정상들이 뭐 할 일 없다고 프랑스에 모여가지고 지구가 너무 덥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작년 12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게 계속 시대의 요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시대의 요구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산업을 통째로 바꿔버리자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만 해도요. 일반 차, 내연기관 차가 부품이 2만 개에서 전기차로 가면 부품이 이제 많이 줄어들죠. 한 2천 개로 줄어들면은 그러면 나머지 18,000개 부품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속도 조절을 누가 하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천천히 죽여갈 거 아니에요. 천천히 죽여가고 천천히 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넣어놓고 그래 너희들 속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대의 화두를 몰고 올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따로 정하시지 말고요. 왕년에 OCI라는 종목이 한번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쌍봉을 주고 이렇게 쉬고 있죠. 근데 OCI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유가도 많이 상당히 고가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이슈를 이제 한 몸에 받았었는데 LG 화학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보실 것도 없고 사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실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차트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현대건설이 있었죠. 현대건설 이런 것들 보면은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한번 그냥 잠깐 숨 한번 쉬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계속 지하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시청자님 종목도 GS건설도 계속 지하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대림산업은 먼저 아까 올라갔던 거 보여드렸고 LG화학은 남들은 다 지하실에서 죽겠다고 할 적에 작년 9월부터 이미 돌파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뭐 특별하게 고민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고 수익과 손실은 결국 시청자님 가슴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손절할 필요 없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기대감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인 만큼 계속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금리는 좀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옐런 의장의 발언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내일장은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걱정도 되고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망과 함께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미국은 사실은 안심권은 아니에요. 안심권은 아니고
미국도 한 17,300, 400 그 선 정도 오면은 딱 이제 어떤 변곡점이 올 것 같은데 내일 어떤 그 결과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를 놓고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그 대중적인 거 건설, 증권, 철강, 하물며 기계까지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왔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그런 쪽들이 딱 스톱이 되어버렸고요. 기존에 내가 주도주야라고 했던 제약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기간 동안에 스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업종은 반등했었고요.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 보이면서 전반적인 지수 레벨은 그렇기 때문에 강보합은 유지가 되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그런 순환매 국면 연장으로 보여요. 소외업종이랑 기존 주도업종군들 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여길 봐도 없고 저길 봐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글로벌 주요 행사에서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저는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막 또 미국 시장이든 뭐든 아는 척해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는 척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저성장의 유일한 돌파구가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사업, 신기술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을 통해서 어쩌면 제2의 벤처랠리 같은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닥다리가 아니라 신닥다리가 될 수 있는 미래의 기술 상황을 계속 생각 중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이다, 인공지능이다, 사물정보 통신이다, 그리고 사람이 로봇이랑 바둑을 둔다,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연사는 결국 누가 할 거예요? 반도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오늘 뭐 IA 이런 종목들도 막 올라오고 있었지만 차량용 반도체 점점점 쓰임새가 확대되는 거 그런 쪽으로 결국에는 연상을 해갖고 찾아내고요. 내가 막 아둥바둥 한다고 주가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관심을 둬야 하는 거기에 가서 딱 한 발자국만 내가 너무 뜬금없이 먼저 가 있으면은 지쳐서 쓰러지니까 아까도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거래라는 어떤 증거가 나왔을 적에 딱 그 세상보다 딱 한 발만 앞서가는 그런 쪽으로 종목 선정하고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봐도 해답은 항상 그쪽에서 나왔다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준호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 참고하시면서 또 내일장에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